다음은 이제 어떻게 진행할까요?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사회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모임을 기획하고 이끈다는 전제하에 역할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강의 형식의 조금 더 이런 사회자 진행자의 권위에 의존한 모임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강의식으로 주도적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나는 조력자로서 토론을 이끌 것인가 그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강의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뭐 토론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중심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 달라요, 생각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내가 컨셉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이제 하는 게 좋은데 우선 방향에 맞게 어떤 분들은 가볍더라도 모두가 한 마디씩은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화가 적은 분, 뭐 "들으러 왔어요." 이런 분들도 다 작은 질문이라도 건드려서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의지로 말하고 싶은 사람만 말하게끔 하는 분도 있어요. 쪼끔 더 어려운 책, 고전 읽기 뭐 이런 거 하거든 몇 명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나머지는 약간 청강하는 식으로 하는 모임도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방향에 맞게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경험하다 보면은 "전 들으러 왔어요." 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간단히 한번 관심을 갖고 물어보면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부담스러워해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골고루 말씀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또 명수가 제한이 돼야겠죠. 사람이 많으면 또 다 같이 모두 참여하시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토론은 혼자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전제는 하시면 갖추면 좋고 다음은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열린 마인드, 다양성 존중인데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워서 결국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내가 약간 좀 더 전문성 있고 이럴수록 더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매번 이런 걸로 갈등을 겪고 조금씩 매번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그런 모임과 강의 같은 거일수록 더 다른 사람과 이제 섞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사회자나 진행자는 어떻게든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조금이나 감투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주제를 말한다거나 단정적으로 제 생각을 말하면 그게 어떻게 진리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그런 것들을 쪼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런 열린 분위기 속에서도 인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예민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많은 다양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아줄 것인가, 조율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특정 분류를 정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생각이 한정돼 버리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접점을 어디까지 유도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어려워요. 너무 다르면은 이제 모임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독서 토론에서는 '답을 정하지 않는다. 뭐 진리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쉽지 않아요. 누구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는 마인드. 그래서 제가 항상 진행자로서의 나름의 역할 모델을 정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분은 이제 설민석 씨죠. 이제 "책 읽어 드립니다." 이런 거 보시면 이분은 강사기 때문에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설명을 중심으로 모임을 이끌어내요. 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약간 유도하는 질문 그 쭉 중간중간 생각을 건드려 주는 그런 방식인데 나름의 하나의 그 독서 토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좀 더 사회자가 강사의 입장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은 이제 유재석. 유재석 씨는 본인이 막 뭔가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서포트하고 그냥 좀 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한창 유행도 하고 유래가 됐던 분인데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이러기보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MC로서의 사회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손석희 씨죠. 손석희 씨는 쪼금 더 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끊을 거 끊고 대화를 이끌어낼 거 이끌어가고 날카로운 질문 발제를 하고 이렇게 조금은 더 전문적인 모습을 띠시는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상도 받은 박나래 씨. 박나래 씨는
우리가 오히려 사회자가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확 내려놓고, 아, 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어차피 특히 성인 모임 같은 경우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각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끌어내서, 아, 저 모르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도 이제 하나의 사회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신동엽 씨. 신동엽 씨는 좀 더 분위기를 유하게 하고 재치 있게 하고 재미있게 약간은 더 오락적인 성향을 많이 갖는, 그래서 독서 모임 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책 많이 읽고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꽤 있어요. 그냥 경영자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꽤 있어요. 대신 모임 진행이나 발제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운영자 중에서 책 더 많이 읽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모임장 사회자로서 좀 레크레이션적인 분위기를 많이 업시키고 뭐 필요한 회식 같은 것도 갖고 소풍이나 이런 모임도 많이 만들어서 친목을 위주로 다지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은 분배하는 식으로도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을 갖지 말라고는 말씀하세요.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기획마다 달라요. 지금도 도서관에서나 이제 평신학센터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는 제가 막 1시간은 강의하고 1시간은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요. 그래도 전문가라고 모신 거니까. 토론에서도 제가 뭐 심사위원 같은 거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손석희 씨 같은 모델을 제가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랑 조절이 하는데, 또 책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따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역할이 주어진 거든 제가 찾아서 했던 거든 여러 가지 진행자에 대한 역량, 그런 모델을 하다 보면 꼭 친절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많은 모임들이 오래 가다 보면 처음에는 친절하겠다가 원칙을 지키는 식으로 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 둘 중에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배려하고 살갑게 모임들을 이제 구성하고 이제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고맙고 하지만, 많은 모임들이 뭐 노쇼, 뭐 신청했는데 안 오거나 또 오는 사람들과의 약간의 이제 불미스러운 관계,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자유롭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규칙을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 강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배려하고 어디까지 내가 규칙을 원칙화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너무 많으시거나 막 삼천포 이야기를 막 하실 때도 어느 정도 끊어야 되는데, 시간상 끊어야지 다른 분이 대화를 하는데 못 끊어서 이제 흐름을 뺏기기도 해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솔직하게 나갈 필요가 있고, 실제로 내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셔야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 마인드로서는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 속담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든지 독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막 거짓말 해야지, 이 사람들 속여야지 라고 말하는 거 생각하고 이제 참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각자가 보기는 보는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경험 속에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은 책을 읽어도. 그래서 코끼리를 하나의 책이라고 보고 이 많은 장님들이 각자의 방향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만졌는데 선풍기 같아. 이건 정말 창이야, 벽이야. 그리고 누구도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임에서도 책을 읽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특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이나 어린애들도 또 일부러 거짓말하고 이런 건 많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넓게 봤을 때, 조금은 거리를 두고 봤을 때 어, 내가 말한 거, 내가 창이라고 말했다고 그게 꼭 진리는 아니고 다른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열린 마인드를 기본 전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토론을 유연하게 진행하는데도. 근데 아예 코끼리도 만지지 않고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는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각자의 입장과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전제를 항상 스스로 이제 다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이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는 같은 책을 읽는데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책 안에는 이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도 내가 알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기본 갖고 계신 게 좋아요. 너 막 난독이냐? 책 다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갈 때도 있어요. 우선은 방향의 차이로 우선 밀어놓고 그 다음에 같이 텍스트,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검해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처음부터 이제 배척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이나 진행하는 사람이나 좀 더 균형 있고 조율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시대를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